서울에서 합천까지 450NK가 시승차로 배달되었어요. CF 모토 450NK 첫 만남, 첫 주유, 첫 라이딩. 안녕하세요, 붕코코입니다. 오늘은 CF 모토에서 450NK라는 네이키드 스타일 바이크를 시승해보라고 고양시에서 합천까지 트럭으로 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승차를 직접 택배처럼 트럭으로 보내주시는 건 저도 이번이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것도 서울보다 멀리 있는 고양시에서 이 먼 합천 시골까지 오토바이를 실어서 보내주시다니. 돈이 한두 푼이 드는 일도 아닐 텐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저도 서울에 사시는 로엔필드 갤러리 분들께서 로엔필드와 CF 모토를 아마 같이 운영하는 것 같은 마포점에 갔다가 CF 모토의 450NK를 우연히 시승해봤는데 지금까지 타본 쿼터급 네이키드 바이크 중에서 가장 재미가 있더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450NK를 언젠가 한번 타보고 싶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으니까는 타기가 힘들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인스타로 DM이 와서 보니까 시승을 원하시면은 450NK를 보내드리겠다, 주소와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용달로 450NK 시승차를 합천에 보내드릴 테니 주소와 날짜, 연락처만 알려달라 라고 하셔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로 지금 오토바이를 이 먼 데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아침 9시에 출발하신다고 전화를 주셨었는데 지금 저녁 7시에 도착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내려오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진짜 죄송스럽더라고요. 특히 이날 비가 전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서 비가 많이 와서 과연 시승이 비 때문에 가능할 것인가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트럭이 도착하기 직전에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승차가 트럭에서 내리면서부터 비를 맞는 불상사는 다행히 피할 수가 있었고, 기사님이 리프트로 450NK를 내려주셔서 제가 끌바를 잠깐 해보니까 바이크가 정말 가볍더라고요. 450NK의 건조 중량은 173kg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200kg이 넘는 클래식 바이크인 인터셉터와 비교하면 30kg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토바이는 5kg만 차이가 나도 확 체감이 될 정도로 무게에 민감한데 30kg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엄청나게 가볍게 느껴졌고 보기보다 굉장히 가볍구나 하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합천까지 장거리를 내려오셨는데 안 쉬시고 다시 되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릴 건 없고 물이랑 밥가스라도 드리고 조심해서 가시라고 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어서 타지는 못하고 우선 5인치 TFT 디지털 계기판을 한번 살펴봤어요. 왼쪽에 있는 버튼들로 조작을 해서 계기판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계기판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도량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킬로미터로 할 건지 마일로 할 건지 온도 표시 방법 등을 선택 가능하고, 다음은 커넥션이 있는데 여기서 휴대폰과 연결하거나 세나를 연결하는 설정을 해서 계기판에서 노래를 고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옵셔널 인포라고 해서 적상거리, 트림미터 등 정보 표시 여부를 체크하는 게 있고요. 계기판 밝기가 있고 자동으로 해놓고 트림미터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트립을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스피드 알람은 속도를 120으로 설정해 놓으면 시속 120이 넘어가면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고, 안전장치인 TCS를 끄고 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언어 선택이 있는데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공장 초기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라든지 노래를 받는 옵션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CF 모토 라이더인가 앱을 설치해서 휴대폰과 연결하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계기판을 다 봤으니 시동을 걸겠습니다. 이야, 배기음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순정 배기가 달린 것 치고는 배기음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그치고 노면도 많이 뻑뻑하게 말라있길래 옳다구나 싶어서 바로 씻고 450NK를 타고 시승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선 450NK를 타고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게 무게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바이크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건조 중량이 173kg으로 가벼운 편에 속하고 시트고 역시 795mm로 시트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휠 베이스는 1370mm이고 길이는 2000mm, 너비는 810에 높이는 1130mm입니다. 가볍고 작은 네이키드형 스타일의 바이크죠. 엔진은 450 SRSN 엔진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2기통 순행식 DOHC 엔진이고 449cc의 최대 출력은 9500rpm에서 49마력의 출력이 나옵니다. 최대 토크는 7600rpm에서 39Nm가 나오고 보시 EFI를 쓰고 있고 슬리퍼 어시스트 클러치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TCS 즉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도 안전장비로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14리터로 네이키드 스타일 치고는 평균적인 연료 탱크 용량을 갖고 있고요. 휠 베이스는 1505mm, 타이어 휠은 앞뒤 모두 17인치이고요. 로드스터나 네이키드 같이 작고 가볍고 빠당빠당하면서 시내나 도심 쪽 올로드를 타는 바이크들은 주로 17인치 정도의 휠을 많이 끼우죠. 타이어는 CST 순정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앞 타이어 110에 70, 뒷 타이어 150에 70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거나 넓은 타이어는 의외로 아닌 것 같고 작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ABS도 당연히 앞뒤 모두 들어가는 듀얼 채널 AB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로로 나왔고요. 지금 처음으로 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거라서 미숙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수나 미숙함이 보여도 처음 타는 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우선 네이키드답게 앞이 뻥 뚫린 시원한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행풍을 다 맞게 되긴 하지만 오히려 바람이 현재 시원한 느낌이고 계기판이 굉장히 선명하고 이쁩니다. 5인치 커버드 TFT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적혀있는데 할리 데이비슨이나 로엔필드의 디지털 계기판은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플리커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화면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처럼 찍히는데 450NK의 디지털 계기판은 전혀 플리커 현상 없이 깨끗하게 찍히고 있어요. 이게 촬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들고 계기판도 대낮인데 어둡지 않고 선명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TFT 디지털 계기판이 달리면 재밌게도 꼭 휴대폰과 연동하는 기술이 따라오더라고요. 로엔필드도 그랬고 CF모토도 그러는데 CF모토 라이드라는 앱을 설치를 하시면 CF모토 바이크와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각종 정보를 보시거나 음악 플레이, 전화, 메시지 등을 연동해서 계기판으로 보거나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계기판이 잘 떠야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한 상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는 잘 뜨는데 한글은 깨지거나 아예 안 뜨는 상태라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체 측에서 우리 같은 한국 유저들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인 것 같고 앱에 들어가면은 적산거리, 엔진 가동 시간, 도난 방지 알림, 다녀온 루트, 지도의 표시 등등 각종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BMW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걸 이제 휴대폰으로 보고 쓰는 걸 보고 야 역시 독일 BMW는 다르구나 라면서 감탄했던 게 불과 한 1, 2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기능들이 중국 CF모토에도 완벽히 대응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참 기술의 발전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저는 특히 보안 관련 기능이 신기했어요. 휴대폰으로 바이크를 락을 걸어버리면 잠금이 되어서 키를 훔쳐서 시동을 걸어서 훔쳐가려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요. 또 누가 훔쳐가려고 건드려서 이상이 생기면은 진동을 감지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절도 시도가 있다며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바이크에 기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승차라서 기름을 거의 없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시승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유소로 가는 중이고 일단 제가 공차 중량 기준 196kg인 히말라얀 40과 202kg이 넘는 인터셉터를 타다가 173kg인 450NK를 타서 그런지 바이크가 정말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인터셉터도 47마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출력은 비슷한데 무게 때문에 450NK와 인터셉터가 무게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까 싶었는데 출력 차이가 엄청 큽니다. 100kg이 넘게 나가던 남자가 군대에 가서 감량해서 80kg이 되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가볍고 빠당빠당하고요. 야 이미 엄청 재미있습니다. 가볍고 빠당해서 재미가 있고 우선 기름부터 가득 채우고 나서 마저 진행을 해볼게요. 시승차가 지금 기름이 아예 없어요. 진짜 완전히 바닥이라서 당장이라도 시동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농협주유소에서 기름을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450NK의 연료 탱크 용량은 14리터이고요. 연비는 약 리터당 28km 정도입니다. 1회 주유 시에 약 3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크루저나 멀티퍼포스는 17리터에서 20리터의 연료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게릴라 450이나 450NK 같은 로드스트나 네이키드들은 애초에 장거리를 타려고 만든 장르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에서 시내에서 요리조리 휙휙 치고 빠지며 스트리트 파이터 스타일로 타려고 만든 바이크 장르이기 때문에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연료탱크 용량마저도 작게 만든 편입니다. 그래서 450NK는 연료탱크 용량이 14리터로 작은 편이죠. 그래도 카타나는 11리터, 게릴라 450은 11리터도 하는데 14리터 정도면은 오히려 네이키드 치고는 용량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450NK가 순정 배기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순정배기 중에서 40NK가 거의 한 3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점을 말하자면 서스펜션이 지금 방지턱을 지나면서 보니까 딱딱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드벤처 계열이고 서스가 상당히 좋은 편인 히말라얀을 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 노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 안 좋은 편이거든요. 수도공사를 옛날에 써서 좀 울퉁불퉁한데 히말라야는 여기가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다녔던 도로인데 450NK로 달리니까 꽤 허리가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건 450NK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비교적 고속으로 달리는 로드스터나 네이키드의 특징이에요.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서스가 히말라얀처럼 부드러워서 수시로 낭창낭창 거리게 되면 고속 주행성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네이키드는 서스가 오히려 딱딱해서 꽉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스가 딱딱하다 보니까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지날 때면은 히말라얀을 타던 저로서는 굉장히 오토바이가 덜컹거려서 역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고 나가는 느낌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좋아요. 야마하의 MT-03 이 최대 토크가 29.6Nm인데 450NK는 39.3Nm로 약 10Nm 정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빠당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321cc인 MT-03이나 R3를 저도 소유를 했었는데 R3나 MT-03을 탈 때 조금 아쉬웠던 게 속도는 만족스럽게 나와요. 속도는 만족스러운데 토크가 다소 아쉬운 게 있었어요. 토크가 좀 약해서 시내 구간에서 변속도 막 1단, 2단, 3단, 4단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해줘야 되고 치고 나가는 느낌도 살짝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450NK는 그 아쉬운 부분을 꽉 채워줬다는 느낌입니다. 39Nm의 토크라면 650cc 공랭 2기통인 인터셉터 650과 비슷한 수준의 토크거든요. 심지어 토크값만 비슷한 게 아니고 이 최대 토크가 터지는 RPM 구간도 어디 저 멀리 1만 RPM 먼저리 실사용 영역이 아닌 저 고 RPM 영역이 아니고 7600rpm 정도에서 최대 토크가 터져서 꽤 그냥 실사용 중에도 마당한 느낌이 나와요. 450cc급 쿼들급 2기통 DOHC 순행 엔진에서 느끼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마당함이 나오고, 물론 게릴라 450이나 390 듀크 같은 단기통만큼의 펀치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왜 주변 사람들이 450NK 시승을 해보고 이 배기량에서는 제일 재밌었다고 저한테 시승을 해보라고 적극 추천해줬는지 이해가 될 정도의 빠당함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와, 지금 잠깐 합천 모터라드 앞만 살짝 왔다갔다 했을 뿐인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쉬면서 450NK 구석구석을 좀 살펴볼게요. 참고로 저 CF모토 측에서 돈 한 푼도 받은 거 없습니다. 때문에 프리하게 솔직하게 그냥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위에서 보면은 연료 탱크 빵이 큽니다. 14리터짜리 연료 탱크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빵이 크고, 열쇠 구멍은 핸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키 온을 하면 계기판에 CF모토라고 뜨면서 키 세레모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TFT 디지털 계기판은 상당히 고급형이고 선명하고 잘 보입니다. 야, 오늘 바람이 무슨 태풍 마냥 불어서 엄청 시끄럽네요. 시동을 걸면 RPM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1100에서 1200rpm 정도가 아이들링 RPM이 나오네요. 브레이크 오일 리저브통은 요즘은 이렇게 투명하고 이쁘게 장착이 되는 것 같고요. 핸들바 주변과 버튼 뭉치들도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산이라고 마감이 떨어지거나 좀 싸구려틱해 보이는 플라스틱을 썼다거나 뭐 그런 점은 딱히 보이지 않고요. 클러치 레버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450SR도 클러치가 가볍고 부드러워서 놀랬었는데 450NK도 손가락 하나로 컨트롤 가능할 정도로 부드럽게 당겨집니다. 시트는 꽤 폭 파여진 느낌의 디자인이고, 시트 자체는 그렇게 막 부드러운 타입은 아니고요. 텐덤석과 텐덤 스텝이 있긴 한데 여기에 누굴 태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편해 보이고요. CF407H라고 적혀있는데 모델명인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치니까 그냥 450NK가 뜨네요. 리어 쪽도 마감이 좋고, 등화류는 당연하게도 모두 LED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어 타이어는 17인치 휠에 150 사이즈이고요. 튜브리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체인 구동 방식이고요. 리어 쇼, 후방 쇼바는 조정이 가능한 모노 쇼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푹신푹신하다든지 승차감이 막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텐덤 스텝이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텐덤자 시트가 너무 불편한 포지션이어서 누굴 태워도 많이 힘들 것 같고, 푸스텝은 미들 스텝 형태인데 약간 뒤로 나가 있고, 오늘 타다가 쉴 때 어떤 분이 이거 퀵시프트냐고 물어보시던데 퀵시프트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어 시프트이고요.
엔진은 450SR과 동일한 450cc 순행 2기통 DOHC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270도 크랭크 축에 더블 밸런스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냉각수통인 것 같고요. 냉각수통이 왼쪽에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경적을 울리는 혼이 달려있는데 경적음은 그냥 기본적인 삑삑 소리나는 경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머드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엔진 앞쪽으로는 2기통이라서 두 개의 매니폴더가 나오고 있고 캔 형태의 엔진 오일 필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디 좌측으로는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뚫려있는 카울이 달려있는데 설명서에도 이쪽으로 공기가 흐르게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하고요. 앞쪽에는 37mm 도리히서스가 장착되어 있고 앞타이어 역시 17인치의 110 사이즈입니다. ABS가 앞타이어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 프론트 휀더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서스의 머드가드 역할도 하고 있네요. 자세히 보면은 나름 신경을 여러모로 써서 디자인한 거를 알 수가 있고 휀더 위에는 CF모토 로고가 박혀 있고요. 헤드라이트는 LED 등이고 구슬이나 여의주라고 불리는 형태의 헤드라이트가 여기에도 좀 들어가 있죠. 외눈이라고도 불리던데 프로젝션 타입 헤드라이트인데 최근 야마하의 MT 시리즈 등에도 이게 들어갔죠. 어젯밤에 이걸 우연히 써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밝고 잘 보입니다. 일반적인 클래식의 손전등 형태의 헤드라이트보다 훨씬 광량이 우수했고요. 이래서 이걸 쓰는구나 싶을 정도로 잘 보이긴 했는데 문제는 디자인이 좀 호불호를 탈 것 같습니다. 곤충형 머리 스타일 디자인이라서 디자인에 있어서 좀 호불호를 탈 것 같고요. 프론트 브레이크는 코들것답게 싱글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20mm 싱글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유한의 4피스톤 레디얼 타입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어요. 더블 디스크 마냥 칼 브레이크는 안 들지만 충분히 쓸만한 담력이 나왔고요. 윙커는 바디 카울 옆에 이렇게 LED 타입으로 달려있고요. 순행식이라서 크게 라디에이터가 달려있죠. 뜨거운 바람이 냉각 팬으로 인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매니폴드가 지금 보이는데 철제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석이 안 붙는다고 해요. 철제 매니폴더보다 녹이 좀 덜 쓴다고 하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라디에이터와 연결된 워터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가 재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볼트마다 파란색으로 검수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엔진 케이스 아래쪽으로는 투명한 엔진 오일 점검창이 자리잡고 있고요. 거의 신차라서 누유 흔적 등은 없네요. 마감 수준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배기구는 신기하게도 구멍이 두 개가 나와있어요. 큰 구멍이 위에 하나, 작은 게 아래에 하나 이렇게 두 개 구멍이 있는데 배기압은 그렇게 세진 않고요. 소리가 순정치고는 아주 좋은 편이고요. 리어 브레이크는 딥 브레이크는 220mm 싱글 디스크에 원 피스톤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는데 나중에 타면서 보니까 리어 브레이크가 담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생각보다 딥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편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싱글 디스크에 원 피스톤 캘리퍼라서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했네요. 이렇게 자세히 CF모토의 450NK를 좀 살펴보았고요. 참고로 시트고가 지금도 795mm로 낮은데 순정 시트 옵션이 높은 거랑 더 낮은 거가 이렇게 있어서 10mm 낮은 785mm 시트를 사서 끼울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높은 815mm로 높은 시트를 사서 장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료탱크 도색 마감도 보시다시피 아주 좋은 편이고 순정 미러도 좋습니다. 클래식 바이크 미러는 작은 동그라미 형태라서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좌우로 넓은 순정 미러가 달려있어서 후방이 잘 보이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450NK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도로에 나가서 가볍게 한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살짝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되게 추운 상황인데 순행식은 라디에이터에서 이렇게 팬이 돌면 따뜻한 바람이 여기서 나와서 손을 갖다 대면 진짜로 히터 마냥 따스하고 좋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합천에서 진주까지 와서 햄버거를 조금 먹었고요. 이제 한번 넓은 도로로 나가서 살짝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진주 시내를 달리면서 느낀 게 쿼터급 R3나 MT-03을 타고 시내를 달릴 때 느꼈던 답답함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R3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MT-03이나 321cc나 250cc 일반적인 쿼터급들은 시내를 주행할 때 기어 변속을 꽤 자주 해줘야 돼요. 4단 넣고 가다가 앞차가 느리게 가면은 시동이 꺼지려고 해서 3단, 2단으로 내려야 하고 2단으로 가는데 앞차가 빨리 가면은 2단으로 계속 가면 안 되고 3단, 4단으로 변속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RPM이 겁나게 올라가죠.
그런데 450NK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3단, 4단 두 개를 써가면서 다녀도 충분했고, 방지턱을 살짝 넘을 때도 3단을 넣은 채로 다녀도 시동이 꺼지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인터셉터 650을 탈 때와 비슷하게 기어 변속을 거의 하지 않아서 주행 피로도가 상당히 낮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힘도 좋습니다. 쿼터와 미들 사이의 쿼들급이라서 그런지 제법 시원하게 잘 나가고, 여러 차례 말하지만 300cc급 바이크들보다 훨씬 마당하고 가속도 잘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만 450NK를 200km 정도 탔는데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펀치력이나 재미는 단기통이 좋지만 장거리 다니는 거는 2기통이 낫더라고요. 부적도 좀 잘 터지죠. 부적도 잘 나오고, 단기통이 재미는 있는데 저번에 거제도 다녀올 때 5시간 넘게 타니까 단기통 특유의 진동 때문에 나중에는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450NK를 타고 한 200km 넘게 다녀보니까 확실히 2기통이라서 그런지 저번보다 피로도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진동을 즐기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진동에 노출되면은 어쩔 수 없이 몸에 무리가 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인터넷을 보니까 450NK로 시속 190km가 넘게 달리는 영상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직접 당겨보니까 190은 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한 170 후반에서 180초 정도가 평균적인 최고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리막이 아니라면은 그 정도일 것 같고, 450SR은 레플리카 형태라서 좀 더 속도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소리가 지금 정말 좋죠. 순정배기인데도 진짜 배기 튜닝이라도 한 것 마냥 소리가 좋았습니다. 제 마이크가 좀 부족해서 소리를 반의 반도 못 담아내는데도 이 정도로 소리가 들리니까 실제로 직접 들을 때는 소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창녕에 있는 바이크마트에 갔을 때도 구경하시던 분들이 이거 순정배기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실제 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배기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기음도 부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배기음이면 굳이 배기 튜닝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소리가 좋았어요. 아무튼 오늘 달리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살짝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장점으로는 2기통인데 마당한 맛이 좋고, 배기음도 훌륭하며 계기판이 정말 선명하고 시트고가 낮고 양발 착지성도 좋고요. 레버가 조절식 레버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절을 하면 손이 M 사이즈로 작은져도 레버 조작이 매우 쉬웠고, 마감도 훌륭하고 헤드라이트가 아주 밝고 기어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서 좋았습니다. 그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서스가 단단한 편입니다. 시트도 딱딱하고 얇은 편이라서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다소 불편한 편이었고, 또 차체가 173kg으로 가벼워서 축풍이 많이 부는 오늘 같은 날에는 지금처럼 바람이 불 때마다 차가 막 옆차선으로 밀려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핸들이 좀 가볍고, 이거는 뭐 제가 무거운 클래식을 자주 타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요. 리어 타이어가 17인치에 150이라서 조금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뒷브레이크가 약간 밀리는 편이고요. 1회 주유하면 300km 정도 간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실제로 타면서 주유를 2번 했습니다.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연료 탱크가 약간 작을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작고 가볍고 마땅하게 잘 나가는 450cc 2기통 네이키드 바이크라는 느낌이었고요. MT-03 타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느낌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무게나 포지션이나 장르가 엄청 많이 겹쳐서 많이 비슷한데, 근데 배기량은 얘가 더 높잖아요. 특히 토크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타보시면은 확실히 450NK 쪽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뭐 배기량이 더 높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하죠. 정말 재미있게 오늘 잘 탔고요. 내구성은 오래 타봐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선배인 450SR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내구성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50SR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년 동안 판매가 되었는데, 크게 이렇다 할 심각한 결함이 보고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이크 쪽은 450SR의 예를 볼 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CF모토의 450NK를 타고서 주행을 하며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뒷부분은 노래나 제 코멘트 없이 그냥 배기음 들으실 수 있게 달리는 영상만 나오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